5월 14일 월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한국 방문 시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아도 직계가족 방문,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인 경우 한국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한국 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2주 후 해외 방문자들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었으나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 해외 접종자들은 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직계가족 방문 시 재외공간의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사업 또는 공익 목적인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처에서 심사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변이 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돼야 면제가 가능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8개 주에서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 아칸소, 하와이, 미주리, 네바다, 텍사스, 유타 및 와이오밍은 지난 2주 동안 모두 사례가 증가했다고 대학 연구팀은 보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하와이를 제한 이 주들의 평균 예방접종률이 43%로 타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64%가 코로나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았으며 43%는 예방접종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방문자들에 대한 지문 스캐너 사용 관련 $3,6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집단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건의에 식스플래그를 방문한 패스 소지자와 방문자들은 각각 최대 $200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식스플래그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식스플래그사는 특정 기술을 사용해 고객을 식별하기 전에 회사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리노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는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방문객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최근 미국을 공격한 해킹 범죄자들을 넘겨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러시아를 공격한 해커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제안은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최대 정육회사 JBS가 최근 잇따라 랜섬웨어 공격으로 멈춰서고 미국이 이를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의 소행으로 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대한 해커의 활동을 용인함으로써 해커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신호라며 만일 미국 해커들이 실제로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면 범죄자들을 인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노바백스는 14일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실시돼 3상 시험에서 전체 효능 90.4%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습니다. 3상 시험은 지난 12월에 시작돼 미국의 113개 지역과 멕시코의 6개 지역에서 성인 29,960명에게 실시됐으며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과 피로, 두통 등이 보고됐습니다. 증상 지속일은 이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연구기간 동안 참가자들 사이에서 77건의 코로나 사례가 보고됐고 63건은 위약군, 14건은 백신 접종자군이었으며 백신 그룹의 모든 증상은 경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서 백신의 효능이 91%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14일 올해 3분기 사용을 위한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3분기 말까지 매달 약 1억 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당국은 14일 아침 북부 지역의 화학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 경계선 근처의 락포드 북쪽 15마일 떨어진 지역의 캠툴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발표에서 오전 7시경 화재가 발생했으며 아직 화재의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주변 여러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며 소방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캠툴사는 다양한 종류의 공업용 윤활 그리스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로 유료 제품들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432만 1,158명, 신규 확진 5,285명, 누적 사망 61만 5,05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0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840만 13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8만 7,760명, 신규 확진 165명, 누적 사망 2만 3,07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